나와야 되는데 이제 되게 돌파구를 열었어요. 돌파구가 열었다면 백신도 치료제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가시권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각 나라별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냐? 이건 종식될 수는 없어요. 종식되기에는 너무 전 세계 다 퍼졌어요. 감기처럼 남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가 우선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팬데믹이 될 때는요, 처음에는 무조건 국경 폐쇄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거 왜 폐쇄하냐? 그러면 못 들어올까봐 폐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으려고 폐쇄하는 시간을 벌으려고.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환자를 빨리빨리 찾아서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확산도를 낮춰야죠. 그 이유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피해를 극소화시켜야 됩니다. 회장님, 그래서 우리나라 치료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치료제가 여러 개를 연구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게 항체 치료제라는 거 하고 혈장 치료제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라 가지고서는 항바이러스제가 좀 있는데 지금 가장 그래도 기대하는 게 항체 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릴리하고 리제놀이라는 회사가 이미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이번 달에 받았어요. 받았고. 저희도 빠르면 이제 한 연말 연초에는 아까 받을 말씀드린-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보다 살짝 뒤처진 정도면? 한 달 반 뒤지는 거죠. 유럽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유럽은 GSK하고 그락소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는데 저희보다 또 한 두서너 달 뒤져 있어요. 아, 그럼 미국하고 유럽 중간 정도면 네, 그 전 세계적 기준으로는 늦는 게 아니네요. 늦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빠르냐 늦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생산 시설이 제한돼 있어요. 생산 시설이 그래서 저희가 아무 곳에나 생산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의 전 세계 캐파의 7%를 가지고 있는데 아, 셀트리온 한 곳에서 7%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제품의 재고 레벨을 최대한으로 떨어뜨려서 최대한으로 생산하면 200만 병분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요. 200만 명 분을. 예. 근데 미국의 두 회사가 최대한으로 생산을 하면 거기도 한 400만 병분을 생산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5천만 중에 환자를 1%라고 그러면 5만 명이에요. 지금 3만 명대. 3만 그런데 명대 확진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올년 말까지 10만 명분을 만들어 있고 내년에도 만들고 우리나라 용으로는 충분해요. 이미. 그럼 생산을 이미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생산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그 이상 삼사를 같이 간다고 하는 게 이런 경우군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10만 명분이 이미 확보돼 있다. 예. 3만 명대가 확진됐지만 환자가 3만 명대는 아니니까요 지금. 예. 근데 이제 10만 명 정도 환자가 나올 그 기준으로 해도 우리는 확보돼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치료제 개발이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원래 1,500억 정도 들 거로 예산으로 시작해서 아마 자금 투자는 400억까지 했을 겁니다. 지금 네. 1,500 중에 400억 정도? 예. 그리고 다 개발하면 1,500 정도 되잖아요. 1,500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치료제 이제 치료제 가격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약간 뭐해서 개념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릴리나 리제놀이 서가를 받으면서 미국 정부한테 파는 가격이 있어요. 그게 1인분에 한 사람 치료하는데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치료하는데 400만 원이요? 예. 치료제가? 예. 돈이 없어서 맞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는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원가요? 예. 원가라고 하면 미국이 1인 치료 대상으로 400만 원이면 이게 한 뭐 4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금방 좀 될 겁니다. 그 금방 10분의 1 가격이 되는 예. 이것보다. 예. 그러면 다른 나라 치료제보다 훨씬 싸겠네요? 한국에서만 저희가 그렇게 팔 거고 한국에서만. 해외에서는 다른 나라, 다른 경쟁사 가격보다는 좀 싸게 팔 건데 여전히. 그래도 거기서는 아마 저희들도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왜 원가에 공급합니까?
원래 이렇게 팬데믹이 돌면 자국 기업은 국가의 공공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우리 회사의 총수지만 기업인들한테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국 기업들은 국가의 공공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그래서 때는 그런데 왜 이렇게 원가에 싸게 파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 창출이 우선 아닙니까? 이용 찬출도 사실은 전제는 뭐냐면 이익을 내서 어디다 쓸 거냐인데 제일 먼저 직원들한테 잘해줘야죠. 예. 그러고 주주들한테도 이익을 줘야 되고 예.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 이익 내서 그거 안 하면 뭐하러 어디다 써요? 팬데믹 때는 근데 이익을 볼 생각하지 말고 원가에 공급하는 게 낫다. 네, 공급해야 한다. 그 당연한 거다 이거죠. 의무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개발 순위가 올라오면 해외에서도 예, 그 구입 문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올 초에 전 세계에서 이제 진단 키트 대란이 있을 때 네.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확보하려고 네. 뭐 그 나라 대통령도 전화를 했다느니 이런 뉴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외교 위상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이 정도 치료제 그 개발 앞서가 있고 그럼 해외에서 무슨 문의가 지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진단 키트가 그랬듯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때 이제 진단 키트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판매하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이 치료제가 만약에 수두로 개발되면 그 해외에 판매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국가와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우리는 공급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까? 진단 키트 때도 진단 키트를 이제 생산하고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할 때 결정해야 되는 게 기준이 뭐냐? 당시는 외교적 고려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외교적 고려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좋다니까 팔려 하면 먼저 파는 게 아니고 예. 진짜로 공공재로 생각하시네요 이게. 공급대인 거예요. 여기 나오실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치료제를 개발해서 국내는 원가를 공급하고 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는 외교적 고려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과 보조를 맞춘다.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요? 이거 혹시 회장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에도 그렇게 통보를 한 겁니까? 만약 개발한다면 이 외교 정책과 외교적 고려사항과 함께 가겠다. 그건 내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아 그렇군요. 그런 말씀하신 거군요. 셀트리온 치료제가 개발되면 판매 우선순위는 외교적 판단과 함께 가겠다. 예. 자, 두 번째 궁금한 카테고리 있어요. 예.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뉴스를 보면 대부분 번역하는 예. 거인데다가 또 그 기업의 해당 기업의 언론 플레이인 경우도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도가 90%다. 거의 뭐 개발 완료된 것처럼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을만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프로세스로 하고 있는 거는 중국 백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중국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냥 그대로 배양을 해서 사균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뭐가 어려우냐면 그 공정에서 직원들이 감염될 수 있고 지역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위험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전형적인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개발된다면 가장 안전한 예, 거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무균 시설에서 만들어야지만 그런 리스크를 줄여서 네.
거대한 공장에서 만드는 건 안 되고 작은 시설에 무균 시설을 썼기 때문에 양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요. mRNA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 DNA에 유전자 가위로 잘라서 RNA 절편을 심어가지고 생물학적 합성을 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불완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중 치질로 코팅을 해서 영하 70도에 냉동을 시켜서 유통시키는 거예요. 불완전한 물질이라고 그러군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과연 그 RNA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염색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돼요.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그 청소년들이나 유아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아직 안전성이 다 확보된 건 아니지만 돌파구는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백신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가장 안정적이고 근데 대량 생산하기가 대량 생산에 어려운 점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요건 독성이 별로 없는 바이러스예요. 거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조작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는 생산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독성도 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러시아 백신도 그런 거고요. 중국 백신도 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플랜트가 우리 한국의 SK가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계약이 돼 있죠. 그런데 백신의 프로텍션 효과는 60에서 7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겁니다. 뉴스에서 90%, 95% 하는 거는 일단 근데 아직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놓고 거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항원이 몸 안에 들어와도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은 60이다 90이다 보다는 항체 효과가 얼마나 높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체 효과가 다 편차가 있거든요, 이게요. 자, 회장님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쯤 되면 됐다 싶을 때가 언제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음 달에 데이터가 안정성과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한국은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치료제는 어떤 거냐? 바이러스는 원래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기 손상이 안 되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조기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국민들이 우선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치료센터가 현재는 격리에서 대중치료를 하는 데인데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가면 바이러스 치료제를 인젝션을 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훨씬 자유로워지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는 진단키트를 국내에서 한 달에 7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부가 결정하면 전 국민을 다 검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여부하고는 또 별개로, 별개로.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안정될 수가 있다 빠른 그렇죠. 시간에. 그래서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에 검증된 백신을 또 예방으로 놔주면 가장 피해도 작으면서 그 청정국가를 일찍 만들 수 있으면서 가장 안전한 어드레스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많은 검사 받고 그러나면 그리고 치료제로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백신은 좀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경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가장 안정적이다 싶은 놈으로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반기 정도 되면 거의 과거의 일상을 되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그러기를 기대해야죠. 그러기에 우리나라 가장 빨리 도달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백신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검사를 해가지고 보균자가 아니고 환자가 아닌 사람은 백신을 놔주죠. 회장님 제가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요? 아니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회장님 자수성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자본금으로 시작했다고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45세 이걸 시작하셨고 예. 주식 부자 1위시고 예. 주식 부자 1위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까? 솔직히 근데 현금이 없어요. 내가 못 파는 주식만 가지고 있지. 근데 결론적으로 딱 하나 얘기할게요. 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한국인이었고 한국인들하고 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여러모로 뛰어난 게 있는데 한국인은 우리라는 말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라는 애사심만 있으면 우리의 능력을 전 세계 어디서부터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보여줬던 거예요. TBS 캠페인 네,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1월 13일부터